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 안에서 이슈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투자해보는 전략을 세워드리는 잠금 해제 통해서 종목들 알차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잠금 해제에서는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가 오늘 또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대표님께서 지난 시간에 봐주셨던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흐름 가져가지고 있는데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4.8%의 상승률,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14%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어제부터 외국인들도 매수세로 전환을 했던데요. 조금 더 노려봐도 괜찮을지 현재 시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고 나서 단기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목표가 타치한 이후에 약간의 지금 차익 매물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낙폭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LNG를 싸게 들여와서 발전 도입 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걸 다시 미국의 국가에 팔기 때문에 트레이딩 이익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 쪽으로 고급 철강제를 납품하면서 마진 이익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스전이라든지 광산 관련된 어떤 채굴 이런 탐광 같은 부분들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상향 조정할 텐데요. 목표가를 64,000원으로 조정하겠고요. 손절가를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관련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6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헤드라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진짜 관세 무풍지대일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전쟁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 엔터주가 사실 무풍지대로 꼽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헤드라인을 살펴보니까 지금 미중 관세 전쟁에 중국이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한알령은 잠깐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좀 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크게 우려해야 할 부분일까요? 일단 저는 엔터주 기사를 보다가 방금 말씀해 주신 이게 지금 미중 전쟁 때문에 한알령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정말 극히 일부분의 리스크 요인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성장을 더 기대할 만한, 상승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은 게 엔터주이기 때문에 네. 너무 우리가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한알령이 해제되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자 면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경주 에이펙 때도 시진핑 주석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는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약간의 지연이 될지언정 이미 그리고 중국 시장의 빗장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달에 보면요. 일단은 SM 전체가 이제 30주년인가요? 그걸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3월 달에도 NCT 위시라고 이제 저연차 아티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앨범 프로모션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 실제 오프라인 행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가져야지 지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고환율 수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세 무풍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BTS라든지 블랙핑크와 같은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글로벌 아티스트가 드디어 컴백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어느 정도 작년 대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관세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축을 시켜주셨습니다. 엔터주들 내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그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잠금 해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 나와 있습니다. 디어유가 오늘장에서도 2%대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고 눈에 띄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낮은 충격과 상승 모멘텀. 일단 낮은 충격, 주가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낮은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 매크로적인 충격이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디어이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플랫폼, 엔터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획사의 개별학 지원은 좀 무관합니다. 여러 기획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고환율 수혜주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환율이 높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구매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바로 디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에 다수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최대 음악 유통 플랫폼이죠. 텐센트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계약을 작년에 하고요. 이제 상반기 내, 즉 2분기 때 지금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인데 이게 시작된 이후에 최소한 한 수백억 원대의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추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4월 달에 이제 피지사 결제가 드디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 회사의 판관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결제 수수료, 특히나 어플리케이션에 나왔던 결제 수수료인데 이게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담당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아이브로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아까운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지사 결제가 되기 시작하면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 비중이 일단은 비용이 이제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지사 결제도 굉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재무의 개선 효과도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타격에도 이 타격을 덜 받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만한 전략을 여러 가지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39,000원 라인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4만 원 돌파해 줄 수 있을지 가격 라인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현재 지금 39,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요. 5만 원, 2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중요합니다. 손절 라인은 3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디어유 5만 원 그리고 5만 4천 원까지 그리고 손절 라인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3만 4천 원에서는 손절해 보는 전략 꼭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출주된 K푸드 해외 실적이 판가름을 낸다라는 헤드라인인데 방어주였던 음식료주가 이제는 수출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삼양식품의 뒤를 이을 만한 기업을 찾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뉴스 어떻게 파악하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방어주로서 옛날에 매력이 좀 높았었지만 이제는 사실 한국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더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보다 높아지는 기업은 수출주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K푸드의 2024년도 수출액이 130억 달러였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3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역대 최대 실적들을 지금 음식료가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내수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거 이제 수출주로 보자니 관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수주일 때는 사실 관세 충격에서는 자유로운 섹터였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없었겠지만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일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세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풀먼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대상 이런 기업들은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는 미국에서 관세를 받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미국권에서 수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충격을 충분히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리온 같은 경우가 사실 주요 뭐 예감이라든지 네. 뭐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주요 제품들이 지금 매출이 1,000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매출을 땡겨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충격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종목을 선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식품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 농심이더라고요. 농심 관련해서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 관세와 가격, 저평가 매력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공장 갖고 있잖아요. 네.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거는 실적 충격도 많이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증설까지 좀 완료를 한 상태예요. 작년까지. 그래서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라면 회사 중에 유일하게 공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대다수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지금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관세 충격에선 가장 좀 자유로운 회사가 아닐까, 가장 충격을 적게 받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격이 뭐였냐면 일단 지금 가격 인상 효과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현재 4월부터 반영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의 어떤 기대감을 땡겨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격도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농심이 지금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분기 대비했을 때 145%, 100%, 그러니까 세 자릿수 이상 성장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농심과 지금 경쟁업체가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이잖아요. 네. 가장 양대 산맥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삼양식품의 현재 PER이 25배인데 농심 같은 경우는 PER이 11배 수준이고요. 포워드 PER도 지금 삼양식품이 19배면 이 회사 농심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도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고요.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요. 4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7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종목으로 농심 골라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45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농심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